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합니다. 마감까지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지금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각계의 전투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코스피의 일중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이 300개 정도, 코스닥도 300개 정도의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오늘 아침에 잠깐 플러스권에서 지수가 거래되다가 장중에 하락 전환했고요. 현재 구간 2,533포인트 지나갑니다. 반도체 투톱의 매수세로만 지금 지수의 방어를 유지받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코스닥은 오늘 61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연출됩니다. 어제도 1%대 내림세로 마감, 오늘도 1%대 하락하면서 낙폭을 더 크게 확대해 나가는 상황인데요. 900포인트를 이탈하고 나서 조금 더 낙폭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 바닥이 열려서 저점을 계속 내려간다라는 점, 지금 지수에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오늘 밤에 CPI 발표 이후 그리고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넘어간다면 이 변동성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분석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어떤 테마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만년 저평가를 받던 보험주 재평가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원래는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주식의 격언이 있는데 찬바람 불기 전에 이 배당주를 담아야 한다라는 시선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존 회계 제도에서 새 회계 제도로 새 회계 제도가 적용이 되면서 보험주들의 실적 개선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 보험을 계약하는 시점에서 이익 평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새 회계 제도가 적용이 되면서 변동이 있는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매 분기별로 이익을 재평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물고기를 살 때 가격이 정해진 물고기도 있지만 시가로 판매하는 물고기도 있잖아요. 그 시가로 판매하는 물고기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새 회계 제도를 적용하고 났더니 보험사들의 단기 순이익이 정말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올해 이 보험사들의 단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3%나 증가했습니다. 합쳤더니 9조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두고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새 회계 기준이 변동성 우려는 있지만 실적 개선에는 확인이 됐다, 입증이 됐다라는 의견 내기도 했고요. 하나증권에서는 증권주보다는 이제 보험주를 바라볼 때가 됐다. 조정 시에는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계속해서 이 박세권 탈피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어차피 살 거면 배당 매력도가 높은 보험주를 사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증권가가 보험사별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증권가의 시선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손해보험사들이 있는데 일단 이 5가지 종목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삼성화재가 고수익 상품으로 수익성 크게 개선하면서 업종 내 탑픽으로 꼽히고 있었고요. 한화생명도 다시 배당을 낼 수 있겠다. 배당 재개 기대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양생명은 중소형단 보험사지만 이 규제 리스크에서 다른 대형주들보다 더 안전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동양생명도 좋은 시선을 받고 있었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다른 손보사들에 비해서 주가 조정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키 맞추기로 다시 올라올 수 있다. 하지만 키 맞추기까지일 것이다라는 약간의 부정적인 이야기도 좀 담겨 있었습니다.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중에서 주가 상승 탄력이 가장 높았는데요. 일단 변액보험에서 수익을 크게 챙기고 있었고 YTN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이쪽 이슈로도 주가 상승을 이끌어 갔던 종목입니다. 이 중에서 삼성화재나 동양생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볼까 하는데요. 지금 다른 테마들, 요즘에 테마주들의 변동이 참 심하잖아요. 다른 테마들의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었는데 생명보험사들이 참 이렇게 성적을 잘 내주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봉 차트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히 신고가 터치를 했었고 지금은 상승분 조금 반납했지만 정말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27만 원 오늘 터치했거든요. 근데 목표 주가를 여기서 30%더 열린 36만 원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일단 보험 계약 마진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신계약 마진도 대폭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번에 포트폴리오에서 장기 계약 상품이 많이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거의 다 갱신형 위주로 하다 보니까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갱신을 하고 또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보험료를 더 높게 책정을 받다 보니까 삼성화재의 실적 역시 같이 개선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실적 개선을 그대로 주주들에게 또 돌려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을 또 적극적으로 시연을 하고 있어서 기존의 배당을 30% 정도를 다 배당으로 돌려줬었는데 이번에 그 새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난 다음에 안정화를 확인한다면 조금 더 높은 배당금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역시나 목표 주가까지 상향 조정을 받은 거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동양생명도 역시나 그 보험 계약 마진의 개선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신계약 마진권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올해 배당 수익률은 8.1%에 육박할 것으로 확인되면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증권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3,300원대 터치하고 정말 단기간에 1,000원 이상 4,400원까지 주가가 올라왔는데 대부분의 손해보험사, 보험사 주가 차트가 이렇습니다. 바닥에서 크게 올라왔거나 삼성화재처럼 이렇게 우상향 차트를 그려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새 회계 기준에 대한 리스크거든요. 다음만 보시면 사실 실적 개선이 된 데는 좀 양면의 날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새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시가로 이익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실적보다 조금 더 부풀려진 실적이 공개가 된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거를 알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된다면 지금 좀 부풀려졌던 실적이 다시 좀 축소될 수도 있다, 이런 변동성이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자본에 대한 변동이라든지 연말에 받을 수 있는 배당금도 축소될 수 있다든지 이런 변동성들이 아직까지는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를 투자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유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업사이드가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매력도 주가, 이 주식에 대한 매수의 매력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현대차의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대한 리포트가 참 많이 나왔는데요. 현대차 임단협에 대해 잠정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잠정 합의 국면이다라는 소식이 지난주에 전해졌는데 합의에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 합의 도출로 주가 모멘텀으로 함께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리포트에 담겨 있었고요. 또 현대차의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뤄질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상품 믹스가 개선된 건데 열심히 지금 SUV 차를 많이 팔고 있었고, 또 제네시스의 판매량도 계속 비중을 늘려가고 판매량도 확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차량 판매에 대해 상품 믹스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점들 체크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3분기의 실적은 이렇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할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현대차가 지금 기초 체력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해요. 차량의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기차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또 펀더멘탈이 탄탄하다 보니까 이 탄탄한 펀더멘탈 기반으로 다시 뭐 재투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긍정적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회사죠. 현대모비스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전망이다라고 나와 있죠. 현대모비스의 가장 큰 리스크였던 원가 가격, 물류비 상승을 이번에 다 만회를 하고 3분기부터는 이쪽 리스크에서 좀 고정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자재 가격도 안정화를 이뤄가고 있고 물류비도 하락을 하고 있고 가동률도 개선이 되면서 현대차가 그동안 좀 비용이 많이 들었던 부분에서 비용이 절감되게 되겠죠. 그럼 실적에도 당연히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 또 긍정적인 소식은 드디어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부문에서 흑자 전환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동화 모듈 부품에 대한 수주가 확대되고 있고, 또 미국에 지금 배터리 모듈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IRA 효과로 세액 공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 전해지면서 매출은 높아지는데 고정 비용은 절감이 되니까 이쪽에서 큰 영업이익을 좀 발생시킬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현대차 일봉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그동안 참 주가 조정을 최근에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은 다시 의미 있는 양봉이 떴습니다. 오늘 장중 최고 19만 700원까지 터치가 나왔고 이번 양봉을 기점으로 하반기에도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현대모비스 흐름도 볼게요. 현대모비스 사실 현대차는 올랐다가 조정받은 것이지만 현대모비스는 오랫동안 횡보를 하는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이번에 그 증권가 리포트 발생을 하면서 업사이드가 한 10%, 20% 정도 열려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도 현대차를 따라서 조정을 마치고 조금 더 큰 주가 상승을 나타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G전자가 오늘 반도체 단 중에서도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LG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LG전자가 가전수요 부진 때문에 그동안 주가 조정을 참 많이도 받았었죠. 그런데 열어보니까 가전에 대한 사업을 생각보다 잘 해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LG전자가 만든 히트펌프인데요. 이 히트펌프를 유럽, 특히 프랑스 쪽에서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럽형 히트펌프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요. 또 자율주행 사업, 모빌리티 선행 기술 사업도 LG전자가 잘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제목이 불황에 강한 면모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주가 조정 이제는 끝났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LG전자의 가전 수익성 기대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원자재 하향 안정화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사업 간, 기업 간의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유럽형 히트펌프 성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계속 이 증권가 포함해서 많은 시장이 생각했던 TV 쪽 우려에 비해서 생각보다 양호한 수익을 달성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재고 관리를 잘해서 이쪽은 수익성을 크게 개선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새롭게 로봇이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쪽에 신규 사업도 육성을 한다고 해서 이쪽으로도 잠재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함께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측에서는 LG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에 충족을 할 것이며 목표 주가는 15만 원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5만 원 정도 주가가 더 높은 수준으로 책정이 된 것이죠. LG전자 오늘 흐름을 살펴보시면 오늘 5% 정도 정말 강하죠.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상승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LG전자처럼 덩치가 큰 종목임에도 가시적인 상승세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최고 10만 4,800원까지 터치했고 증권가의 목표치는 15만 원 정도입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투자 시에도 염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많이 어려웠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자세한 이야기들은 또 다음 이 시간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